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2 상관 분석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상관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관계수를 직접 구하는 것 그런 것을 여러분들하고 차분하게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먼저 그 두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은 위에 제목이 상관계수, 피어슨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관계수를 영어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거고요. 피어슨은 사람 이름입니다. 피어슨이 만든 상관계수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먼저 좌측에 중간쯤에 보면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로 xy 이렇게 돼 있어요. 로라고 읽거든요. 로 xy는 x와 y와의 상관계수 이런 뜻이고요. 즉 확률 변수 x하고 y의 상관계수를 그렇게 기호로 적습니다. 그 식은 보면은 분자를 보면 시그마 xy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x랑 y의 공유하는 변동, 즉 공분산을 말하고요. 나누기 분모에 있는 시그마 x는 x의 표준편차, 시그마 y는 y의 표준편차 이런 겁니다. 즉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상관계수가 로 xy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요 기호를 쓰는 것은 모집단의 상관계수, 즉 모집단의 상관계수를 모상관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상관계수를 우리가 이렇게 모수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데이터를 얻으면 이제 표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을 통해서 얻어서 구하게 된 상관계수, 이건 이제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것을 표본 상관계수라고 하고, 로 xy 대신에 S 샘플이라는 거죠. SXY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거기 우측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식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COR 코릴레이션 X, Y나 Y, X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식에 보면은 여러분들 COV 가로 열고 Y, X라고 되어 있죠. 즉 X랑 Y라고 하는 두 개의 확률 변수의 공분산, 코베리언스 이런 뜻이고요. 나누기 SY, Y의 표준편차, 표본 표준편차죠. SX 그럼 X의 표준편차입니다. 그래서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X랑 Y의 공유하는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식을 보면 xi-x바, x의 편차, 또 yi-y y의 편차, 두 개의 편차를 곱해서 쭉 더해서 n-1로 나누면 바로 그게 공분산이었던 거죠. 그거 나누기 x의 표준편차라는 건 xi-x바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n-1로 나누면 되고요. y의 표준편차는 yi-y바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n-1로 나누면 되는데 분모 분자에 있는 n-1이 약분돼가지고 그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상관계수 식은 시그마 xi-x바 곱하기 yi-y바, 즉 편차를 두 개를 곱하면 되고요. 분자는 xi-x바의 제곱, 즉 x의 표준편차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yi-y바의 제곱, 즉 y의 표준편차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곱은 분산인데 루트로 씌웠기 때문에 표준편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국 뭐냐면은 식 맨 위에 보면 yi-y바 나누기 sy, 또 xi-x바 나누기 sx, 이런 건 자기 값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편차로 나누면 표준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표준화한 것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표준화한 것이 곱해져 있고 자료수 빼기 1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건 표준화된 두 변수의 공분산과 같다. 즉 공유하는 변동, x와 y의 공유하는 움직임을 각각의 움직임, 변이 표준편차로 나누어 준 것. 그래서 공분산을 두 변수의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눠준 것, 이것이 상관계수이다. 그래서 두 변수가 가지는 공유하는 움직임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움직임에 비하여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공유하는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련이 깊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상관계수가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네 번째에 있는 COR Y, X 즉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붙습니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까우면 플러스의 양의 관련이고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음의 관련이고요.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거의 관련이 없는 무상관이죠. 공유하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분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는 걸 직접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들어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들 이제 맨 왼쪽 줄에 보면 OBS라고 돼 있죠. 거기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가 5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이제 XI, YI는 X의 첫 번째 값, X1은 2고요. Y1은 3이고요. 두 번째 자료를 보면 X2가 6, Y2가 5예요. 세 번째는 X3가 4, Y3가 6이고요. 네 번째 자료를 보면 X4가 3, Y4가 4예요. X5, 다섯 번째 자료를 보면 X5는 9고요. Y5는 8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X랑 Y가 쌍으로 5개의 자료가 얻어졌다고 해보자. 자료가 더 늘어나도 뭐 똑같은 겁니다. 그럴 경우 자 X값들을 X1부터 X5까지 2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9를 다 더하면 24가 되죠. 그렇죠? 네, 24가 됩니다. 그 5개를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자유도가 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X바 평균은 4.8이 됩니다. 5분의 24 이렇게 계산하면 4.8이 되죠. Y값들도 Y값을 다 더해봐요. Y1부터 Y5까지 그럼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8 하면 26이 되고요. 5개를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5분의 26해서 5.2 이게 Y바, Y의 평균인 거죠. 그렇죠? 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모에서도 보고 분자에도 있지만요. 자기 값에서 평균을 뺀 편차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편차는 뭐예요? X의 편차는 2 빼기 평균 4.8 그럼 마이너스 2.8이 되죠. 두 번째는 6 빼기 4.8 그럼 1.2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섯 번째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럼 9 빼기 4.8 그럼 4.2가 나오죠. 그래서 xi-x바라는 건 이제 x의 편차들이 있고요. 편차는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편차를 제곱해봐요. 마이너스 2.8의 제곱 그럼 7.84가 되고요. 1.2의 제곱 그럼 1.44가 되고 이렇게 편차를 제곱한 걸 쭉 다 계산해 놓고 그걸 다 더하면요. 즉 7.84 더하기 1.44 더하기 0.64 더하기 3.24 더하기 17.64라면 30.80이 되고요.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자료수 빼기 1, 즉 5 빼기 1, 4로 나누면 7.70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x의 분산, 즉 sx의 제곱이죠. x의 분산이 7.70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y의 편차도 한번 구해보세요. 첫 번째 자료 보면 y값이 3이죠. 평균이 5점이니까 3 빼기 5.2 하면 마이너스 2.2가 돼요. 그렇게 맨 마지막 다섯 번째는 8 빼기 5.2 하니까 2.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yi-y바 y들의 편차를 쭉 구해놨고요. 그걸 또 제곱을 하면요. 마이너스 2.2의 제곱 그럼 4.84가 되고요. 맨 마지막 다섯 번째 2.8을 제곱하면 7.84가 됩니다. 그래서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보면 4.84부터 더하기 0.04 더하기 0.64 더하기 1.44 더하기 7.84면 14.80이 되고요. y의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자료수 빼기 1, n 빼기 1이죠. 5 빼기 1인 4로 나누면 3.70이 나옵니다. 이게 y의 분산, y의 표본 분산이죠. sy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x의 편차 하나, y의 편차 하나를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게 이제 공분산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의 편차 마이너스 2.8 곱하기 y의 편차 마이너스 2.1 곱하면 6.16이 되죠. 두 번째 거 보면 x의 편차 1.2, y의 편차 마이너스 0.2 곱하면 마이너스 0.24가 되죠. 그렇게 편차 곱을 쭉 해서 다 더하면 19.20이 되고요.
그 자유도 빼기 1, 즉 n 빼기 1, 5 빼기 1인 4로 나누면 4.80이 나오죠. 요 4.80이 바로 뭐다? 공분산인 거죠. 공분산. 그래서 여러분들 3페이지의 그 아래 식을 보면 공분산 x, y는 sxy라고 기호로 쓰고요. xi-x, 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를 곱해서 다 더해서 n 빼기 1로 나누면 되고요. 그렇게 곱해서 더한 게 19.20이라는 거 위에 표에 나와 있죠. 그럼 자유도는 5 빼기 1에서 4가 돼서 4.80. 이것이 공분산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x랑 y의 상관계수는 rx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xy의 공분산 나누기 x의 표준편차 곱하기 y의 표준편차니까 공분산은 위에 4.80 구해놨죠. 나누기 x의 표준편차는 x의 분산 7.70의 루트 씌운 것. 그게 2.775입니다. 곱하기 y의 분산 3.70의 루트 씌운 것 1.924. 이게 표준편차죠. 그래서 0.899라고 하는 상관계수가 구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꼭 직접 계산해서 한번 꼭 구하는 연습을 하고요. 제가 과제로도 한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래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번째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목이 상관계수라고 되어 있죠. 한 번 더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상관계수 기호를 R이라고 적혀 있고요. 는 SXY 나누기 SX 곱하기 SY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SXY가 뭐예요? X랑 Y의 공분산, SX는 X의 표준편차, SY는 Y의 표준편차죠. 그래서 X랑 Y의 공유하는 움직임이 X와 Y의 각각의 움직임에 비교하여 공유하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되니 이렇게 만든 거죠. 공유하는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둘은 관련이 깊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SXY는 거기 분자에 나와 있다시피 X의 편차 곱하기 yi-y의 편차를 다 곱해서 더해서 n-1로 나누면 되고요. X의 표준 편차는 xi-x바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n-1로 나누는 분산이죠. 그게 루트 씌운 거고요. Y의 표준 편차는 y의 마이너스 y바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n 빼기 1로 나눈 거죠. 그게 루트 씌운 겁니다. 우아래 n-1이 약분되니까 맨 우측식 앞서 보여줬던 상관계수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 4쪽의 맨 아래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렇죠? SX라는 게 있고요. SY라는 게 있고 가운데 겹친 부분이 X랑 Y의 공유하는 움직임 변이에요. 그것을 공분산이라고 했고요. 왼쪽 X의 움직임을 변수 X의 표준편차, Y의 움직임을 Y의 표준편차 이렇게 표현돼서 공유하는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X랑 Y는 관련이 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된 겁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타 학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관 분석은 서로 간에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석 기법이다 보니까 많이 이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관계수를 구했는데 0.4 정도 나오면 이것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적정한 표본 크기 하에서 구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0.2에서 0.2 사이면 뭐 관련이 그렇게 크게 없는 편이다. 0.5 정도 되면은 뭐 플러스 관련 또는 마이너스 0.5면 음의 관련이 그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0.7이나 마이너스 0.7을 넘어가면 꽤 그래도 큰 관련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두 정량적 변수에 관한 연관성, 서로 관련 있는 측들로서 두 변수가 공유하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것은 식으로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따라서 증가하거나 x가 줄어들 때 y도 따라서 줄어들면 공유하는 움직임은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x가 증가했는데 y는 거꾸로 감소한다든지 또 x가 감소했는데 y가 증가하든지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움직임이 음수가 나와요. 이럴 땐 반대, 음의 관련을 띠고 있는 문제가 되죠. 공유하는 움직임이 없다. 그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를 측정하는 측정 단위 센티미터냐 미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다 보니까 공유하는 움직임, 즉 공분산이 뭐 500이 나왔다면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냐, 이런 걸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상관계수를 생각한 건 이런 거죠. 두 개의 변수가 공유하는 움직임이 각각의 움직임, 변이에 비하여 어느 정도나 되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살펴보면, 즉 공분산을 각 변수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상관계수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측정 단위와 무관하거든요. 단위가 다 약분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상관계수 값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비교하기가 편해진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표본 크기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상관계수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정도의 일반적 경험적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건 부호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상관계수가 크기도 있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이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관계수의 부호와 크기에 대해서 먼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 중에 맨 좌측 위를 봐주세요. 위를 보면 A라고 돼 있어서 상관계수의 부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가로축이 X입니다. 세로축이 Y예요. 거기 점들이 데이터예요. 보면은 X값이 커지면서 Y값도 커지고 있죠. 즉 기울기가 플러스잖아요. 이럴 경우는 상관계수가 양의 상관, 플러스의 관련을 띠고 있다. 그래서 R이 0보다 큽니다. 두 번째 거 보면 X가 가로축, 세로가 Y축인데 자료점들을 보면 이렇게 그 기울기가 음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X가 커지면 Y가 줄어든, 이럴 때는 음의 상관이다, 이런 거죠. 음의 관련을 띠고 있다. 그건 마이너스 상관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상관계수의 크기 해가지고 B가 나와 있어요. B. 그래서 하나는 보면은 그 점들이 자료점들이 있고 직선이 그려져 있는데 상관계수가 0.8이라고 돼 있고요. 그 우측에는 상관계수가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직선 위에 모든 데이터들이 올라가져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선형성, 선형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직선에 얼마나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상관계수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직선에 완전히 놓여져 있을 때 가장 큰 상관계수 1이 됩니다.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부호에서 점들이 다 올라져 있으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상관계수는 크기가 커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아래 그림을 보면요. 상관이 없는 경우에요. 보면은 좌측 그림을 보면 X가 커지는 데 따라서 Y가 커지지가 않죠. 그런 체계적인 경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럴 땐 상관계수가 0이고요. 오른쪽 그림은요. 데이터점들을 이렇게 적합시켜 보면 곡선 형태가 나오죠. 곡선. 2차 형태가 보입니다. 포물선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이거는 X랑 Y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즉 곡선적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상관계수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직선적 관련성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곡선적 관련이 있을 때 상관계수를 적용해 보면요. 상관계수 값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다. 그럼 그걸 제곱해봐요. Y는 4가 되죠. 마이너스 1일 땐 제곱하면 1이 되죠.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제곱한 4. 이렇게 5개 자료를 가지고 상관계수 구해보면 0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곡선인 형태에 대해서 상관 분석을 해놓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커브된 것 중에 정점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데를 잘라보세요. 세로로 잘라봐서 X축을 Y라고 하고 세로축을 Y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잘라보면은 왼쪽은 보면 그걸 만약에 50세라고 해보세요. 50세까지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에 관련이 있고 50대 넘어가면 은퇴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음의 관련이 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상관계수를 따로 구해서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상관계수의 부호와 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관계수의 부호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상관계수의 부호는 두 변수의 증가하고 감소하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부하고 부호가 플러스라는 건 뭐예요? x가 커짐에 따라 y도 커지는 경향이고요. 앞서 그림의 이제 왼쪽 그림이었죠. a. 그 다음 부호가 음인 경우는 x가 증가하는데 y는 따라서 줄어드는 경우죠. 그래서 그림 a의 오른쪽 그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시켜 줍니다. 상관계수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앞서 얘기한 대로 직선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림 B의 왼쪽은 상관계수 값이 0.8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선의 주변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80%다. 이 정도를 생각하면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자료가 집중된 정도가 100%죠. 다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비선형성 혹은 곡선 관계가 상관계수는 직선적 연관성이라고 했어요.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해서 두 변수 간에 관계가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래 그림 C의 왼쪽은 관련이 없지만 오른쪽은 뭐예요? 곡선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적 집중도라는 걸 꼭 기억하고 해석을 할 때도 또 분석을 할 때도 선형의 범주 내로 제한해야 된다는 걸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수치형 변수 간에 있어서 곡선이나 비선형 관계가 있는 경우 앞서 그림의 아래쪽 우측 그림이죠. 그럴 경우는 몇 개 구간으로 나눠서 아까 나이가 50 이하 50 이상으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그림 C 오른쪽에서 X가 나이이고 Y가 소득이라고 하자. 그때 나이를 적절한 두 개 구간 50 이하인 집단, 50 이상인 집단으로 나누어서 각각 상관계수를 구해봄으로써 나이가 작은 집단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기울기가 플러스였어요. 50 넘어가면서 거꾸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판단해서 분석을 해주는 게 올바른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상관계수는 선형 집중성만을 나타내는 측도니까 비선형 관계에 있는 관련된 정도, 연관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그 아래 맨 아래 x랑 y 값이 완벽하게 비선형 관계에 있는 식인데요. 그걸 가지고 상관계수를 직접 구해보면 0이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상관계수를 여러분들 직접 구해보고 그에 관련되는 부호 관련되는 문제, 또 크기와 관련되는 문제, 상관계수는 선형적 연관성을 측정하는 거지 비선형적 관계까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